자, 봅시다. 34. 일단 진도는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끝나고 아마 오늘 최대한 하면은 4, 5, 6, 7, 8, 9, 8번 내지 9번 이쯤에서 끝날 것 같거든. 그럼 다음 시간에 한두 지문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한두 지문 남고 다음 시간부터 사실 할 수도 있어. 바로 구조화를 시간 반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네 보강 필요 없이 할 수도 있어. 물론 개인마다 좀 성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때가 서로 판단해 보자. 자, 그래 다음 시간부터 뭐 변형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챙겨줄 테니까 혹시 내가 까먹으면 말 좀 해주고. 자, 보자. 34번. 주제를 먼저 내가 말로 해주고 진행을 할게요. 34번의 주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은 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말이 어렵지? 다시 한 번만 더 말해줄게. 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말이거든. 자, 이렇게만 말하면 지금 이대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요. 자, 이게 글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 글 구조는 여기 all in term 있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결국에 예시지. 예시. 그래서 예시가 먼저 나온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 예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설명. 여기서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거야. 자, 앞에 예시 나오고 구현 설명 나오고 이랬어.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말은 어디가 나올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다음 문장이 있거든. 마지막 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뭐야? 여기가 바로 결론이 되는 거야. 근데 쌤이 예시라고 안 쓰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쓴 거에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대부분의 스토리텔링류의 글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지가 중요해요. 요지. 됐어? 요지라는 게 뭐야?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지. 필자의 의도가 뭐냐? 뭘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느냐? 이게 요지거든. 스토리텔링류의 글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결론, 즉 요지 또는 우리가 교훈이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시사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지금처럼 초반부에 스토리텔링류의 글이 나오고 이거를 결론 짓는 문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지. 마지막 문장을 빈 칸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요지나 이 글의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글 구조를 먼저 좀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은 구조는 다 보여줬고 주제도 대충 말해줬으니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초반에 어떤 예시로 시작하는가? All in the term. 자, 학기 초에 우리 이제 미술 교수가 프로젝트를 했답니다. 이거 프로젝터 쌌다는 겁니다. 투영했다라는 거야. On the image of a monk. 그래서 그 몽크의 수도승의 이미지를 이제 투사시켜줬는데 그 몽크의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He's back to the viewer.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지고 있었대. 이렇게 나오고 있었대. 이렇게 사진이. 자,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었냐면 Standing on the shore. 그래서 그 해안가에 이제 서 있었대요. Looking off. 뭐 하면서 into a blue sea and an inner sky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바닷가, 그 해안가에 서갖고 뭐 이게 푸른 바다와 거대한 하늘을 looking off into 뭔가 바라보고 있는 뭐 이제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바닷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님이 이렇게 서 있어. 해안가에.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등지고 서서 이렇게 이 거대한 하늘과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제 사진이었대요. 됐어? 자, 이어서 바로 볼게. 그래서 교수가 딱 이 사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ask the class. 반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야. What do you see?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the darkened auditorium was silent. 그 어두컴컴한 강당이 조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교수 어쩌고 나온 거 보니까 대학에서의 수업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학생들은 뭐라 생각하겠어? 스님이 등지고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뭘 상징하느냐 라는 의도로 받아들였겠지. 그치? 고2 수업이니까 초등 수업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 짱구 걸리는 거야. 아, 저게 뭘 상징하는
뭔가 스님이 뭔가 뭐 바다를 갈망한다는 거는 뭔가 뭐 어쩌고 뭐 깨달음을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학생들은.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즉 학생들은 look and look 보고 계속해서 봤어. 그리고 thought했어.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어.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열심히 했대. 뭐 하기 위해서? to unearth the hidden meaning 여기 나왔네.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came up with nothing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야. We must have missed it. 우리는 그것을 놓쳤으면 틀림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숨겨진 의미겠지. 됐어? 이걸 놓쳤으면 틀림없어. With dramatic 여기서 exasperation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마 그 별주동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격분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제 극적인 격분을 가지고요. 그녀가 교수예요. 그 교수가 그녀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페인팅하면 뭐 이거 수도승 그림이잖아. 했을 그의 등이 is towards 우리에게 향해 있네. 그는 해안가 근처에 서 있네. There's a blue sea and enormous sky. 그리고 뭐 파란 바다와 엄청난 하늘이 있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됐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근데 자꾸 함축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화를 낸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Why didn't we see it?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So as not to bias us. 자,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가 have paused the question. 그 질문에 제시했답니다. 뭐 없이? revealing 드러내지 않고요. The artist or title of the work. 그 작품의 작가라던가 제목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그 질문을 제시했었던 거야. 사실은요, 그것은 뭐 캐스퍼 데이비드, 뭐 프레드리치의 이제 또 Monk by the Sea라는 뭐 작품이었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애들한테 편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작가를 알려줘버리면 그 작가의 성향이 드러날 수 있잖아. 그렇잖아. 작품 이름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 작품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딱 보여준 거야. 그림만 보여준 거야. 됐어? 그런 상황인데 애들은 자꾸 작품에서 숨겨진 의미, 우리가 함의라고 하잖아. 함의. 그러니까 함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어. 근데 교수는 함의를 파악하라고 한 게 아니지. 그냥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야. 됐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온다.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너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acknowledge, 인정하래. 뭐를? 왓절이 뭔데? You actually see. 네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guess, 추측하기보다는요. 뭐에 대해서? And what to think you are supposed to see. 자,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너가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보기로 되어 있는 것 또는 너가 봐야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해 추측하기보다는 네가 실제로 보는 거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너가 어떤 이제 사진을 봤어. 그럼 저 사진에서는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야? 네가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너가 봐야 되는 거? 마치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추측하지 말라고. 추측하지 말고 그냥 네가 사는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 교수는. 그래서 이게 그 교수가 이렇게 격분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교훈점이 되는 거죠. 교훈점.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주제가 뭐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추측하지 말고 그게 이 말이야. 이 말. Rather than guess,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이거 말하는 거야. 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걸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보이는 걸 인정하라고. 실제로 네가 보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 말 그대로 쓴 거지 사실상. 됐어. 여기가 바로 뭐야? 그래 주제가 된다. 눈에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됐나요?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마라.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주장 쪽에 가깝죠. 사실 주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의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35번 갑시다. 자, 35번은 그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것 미리 내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다른 사람의 인정은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셜미디어거든. 소셜미디어. 이 글의 제목을 만약에 말하라고 한다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이 글의 제목이야. 근데 주제에서는 내가 소셜미디어니 사회적 증거니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고 한번 작성을 해본 건데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인정이야.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말인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The concept of social proof라는 놈이 나와 사회적 증거라는 게 나오지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줄게. 사회적 증거. 자, 여기다가 정의를 좀 써볼게요. 사회적 증거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 것을 더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해요. 사회적 증거.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통념이랑도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통념. 그러니까 일반적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논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대다수가 절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인정을 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니까 이게 맞는 거지 뭐. 됐어?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사회적 증거라고. 됐어? 그 얘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arose from social media.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로부터 발생하게 된 한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생겨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읽다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SNS를 좀 한다 하면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it is easier. 더 쉽대. 뭐가? For a person. 어떤 사람이 to accept. 받아들이는 게 더 쉽대. 지금 이 설명하는 거야. 뭐를 받아들이기가 쉬워? New values or ideas.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더 쉽대. 뭐 할 때? 그들이 볼 때. 대절이어를 본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볼 때. 됐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했어. 그거를 볼 때 이제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일 이제 생각이 빡 떴던 건 뭐냐면요. 저는 사실 게임 떠올랐거든요. 내가 어떤 게임을 해. 국민 트리 막 이런 게 있어. 국민 스킬 트리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찍었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나도 따라 찍는 거야. 그거야 그거. 그게 사회적 증거야. 이유가 있겠지 뭐. 나보다 훨씬 고수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약간 이런 거지. 됐어? 자, 그래서 If a person, 만약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They see accepting the new idea. 그들이 보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 그 사람이요. happens to be a friend랍니다. happen to 동사원형 하면은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라며. 됐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주도적인 사람이야. 주도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요 문장에서. 전 문장에서 뭐라 했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것을 더 잘 받아들이기가 쉬운 현상을 사회적 증거라고 말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뭔가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작을 한 게 만약에 우연히 알고 봤더니 네 친구라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 증거가 has even more power.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by ing 뭐 함으로써? exerting 함으로써. exert는 발휘하다라는 뜻이지. 뭐를 발휘한다? peer pressure 또래 압박을 발휘함으로써요. 또래 압박. 또래 압박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래 압박이라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 말 그대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너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냐? 나는 있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내가 이제 내가 국어를 잘 못했거든. 근데 내 친구가 국어를 잘했어. 근데 내가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랑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 훨씬 더 잘하지. 국어를 비교할 바가 아니지. 근데 왠지 국어 선생님보다 얘한테 배우는 게 더 이해가 잘 돼.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뭔가 친구한테 배우니까 뭔가 더 이해가 잘 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 또래 압박이라는 것 자체가.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면 좀 쉬울 거야. 어쨌든간 또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발휘함으로써 그 사회적 증거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relying on the trust 신뢰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신뢰성인가 사람들이 두는 신뢰성이래요. 어디에? in the judgments니까 판단이죠. 그들의 친한 친구들의 판단에 사람들이 두는 신뢰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래 압력을 발휘하는 거에 의해서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대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데 보면 얘들아, 예를 들어 어떤 화장품 광고라고 쳐봐. 이거를 받았더니 피부가 좋아졌대. 많은 사람들이 막 리뷰 같은 걸 남겼어. 이거 써봤더니 진짜 좋더라. 막 이런 게 왔어.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뭐야? 이게 사회적 증거지. 내가 요즘에 피부 트러블이 좀 있어갖고 이런 화장품을 좀 사려고 하는데 근데 믿을 만한 게 없네.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에 평가가 좋아. 리뷰가 좋아.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회적 증거가 형성이 됐으니까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야. 맞지? 근데 그 댓글 중에 내 절친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이걸 샀는데 야 그거 써봤는데 진짜 겁나 좋더라. 나 뭐 피부 트러블 3일 만에 없어졌어. 그러면 어떠냐? 더 사회적 증거가 더 세지 않겠냐? 더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응. 자, 이어서 볼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video about some issue.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한 영상이래요. 어떤 문제에 대한 비디오가 maybe controversial. controversial 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3 필수 단어니까 꼭 알아야 된다.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영상이 논란이 될 수도 있어. 그것 자체로는 논란이 될 수 있어. 그러나 more credible. 더 신뢰성이 생기게 될 수도 있대. 뭐 한다면 it got thousands of likes. 좋아요가 많이 찍힌다. 그렇잖아. 좋아요가 몇 개 없어. 그러면은 뭐야 이거 지 혼자 내 피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좋아요가 막 10만 개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진짜인가 봐. 이렇게 되잖아. 왜? 그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뭐야? 사람들이 이 어떤 논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입장일 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봄으로써 사회적 증거가 형성됐구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하는 거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If a friend, 자 만약 한 친구가 recommends a video, 자 영상을 추천해 너한테 in many cases, 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the credibility of the idea,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도, it presents, 즉 그것이 제시하는, 영상이 제시하는 그 아이디어의 신뢰도가 어떻겠냐? 당연히 상승하겠지.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략, 뭐 어떤 게임 공략에 대한 유튜브를 봤어. 근데 이게 정석인 것 같아.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추천을 해줬어. 그랬더니 얘가 이게 좋더래. 그러면 당연히 나는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얘가 말하니까 맞겠지. 됐어? 친한 친구 기준으로. In direct proportion. 자, 그래서 이 direct proportion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저기 뭐냐. 비례 관계를 말하는 거야.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란 말이 안 들어갔어. 소리. 그래서 직접적인 비례 관계로 상승하게 될 거랍니다. To the trust. 신뢰도와 직접적인 이제 그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됐어요? 어떤 신뢰도냐? You placing the friend recommending the video. 그 영상을 추천하는 친구에게 너가 부여하는 신뢰도. 됐어?
그 영상을 추천해준 친구가 있어. 근데 너가 그 친구를 믿는 신뢰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영상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거라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친구에 대한 신뢰도. 친구가 보내준 그 영상 신뢰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this is the power of social media. 이것이 소셜 미디어의 힘이래. 그리고 part of the reason. 이유의 일부래. 어떤 이유의 일부냐? Why videos or posts can become viral. 그래서 영상이나 그런 게시물이 바이럴이라는 거는 이제 입소문 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게 될 수 있는 이유의 일부랍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이고 영상 또는 게시물, 영상이나 게시물이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야, 여기 좋아요 많이 찍혔더라. 사람들이 좋다고 댓글 많이 달았더라. 우리가 하물며 이런 이제 평가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어제 배민을 시켰거든요. 어제 배민 시켜 먹었는데 전 항상 리뷰부터 봅니다. 별점 보고. 별점 5점짜리 안 믿어요. 저는요. 4.5에서 4.9 사이만 믿습니다. 저는 5점짜리는 안 믿어요. 알바 같아서.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리뷰를 내리다 보면은 별 5개짜리는 일단 안 봅니다. 별 4개짜리만. 별 4개짜리 이해하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제가 사회적 증거를 찾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소셜미디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소셜미디어.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글의 제목이 뭐다? 소셜미디어에서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이야. 사회적 증거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이 글의 제목 자체가. 그래서 제목과 주제를 좀 써줄게요. 이 글의 제목. 소셜 미디어에서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 이렇게 된다. 자, 글의 주제도 바로 써볼게요. 글의 주제.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는 소셜미디어니 사회적 증거니 이런 거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아까 얘기해줬던 거야. 다른 사람의 인정은 다른 사람의 인정은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인다. 됐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이 이미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 됐어? 이게 다른 사람의 인정이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야?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이란 건 뭘까? 저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거 말하는 거지. 됐어? 그거에 있어서 신뢰성이 올라간다. 되니? 이런 얘기다. 자, 다음 질문 보자. 장이야, 일어나고. 자, 36번까지 보고 쉬었다 할 테니까 좀만 힘내라. 자, 여기 36번은 얘들아, 아까 우리가 봤던 34번 지문 있지? 걔랑 패턴이 비슷해. 그래서 얘도 스토리텔링이 나와. 스토리텔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컨셉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해갖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어디 보자. 여기까지야. without a draft. 여기까지가 예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방식 예시다. 스토리텔링.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스토리텔링 방식의 예시가 나왔으니까 얘도 마지막에 교훈, 시사점, 요지 얘네가 나오겠네. 이거를 좀 생각해야겠지. 됐어?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두 문장 나오거든. 그 두 문장이 바로 시사점이야. 교훈이자 시사점이에요. 그 두 문장 둘 다. 됐어? 이게 이 요지예요. 요지.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 두 문장이야. 되니?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예시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야.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은 얘도 첫 문장부터 한번 보자. 자,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너네가 어떤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Consider, 고려해봐라. The story of the two men. 자, 두 남성의 이야기를 한번 고려해보래요. 뭐 하고 있냐면 Rowling in a library, 도서관에서 싸우고 있대. 한 사람은 원한대요. 창문이 열리기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요, 그것이 닫히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They argue back and forth. 그들은 주고받는 그런 argue, 논쟁을 벌이고 있어. 뭐에 대해서? How much to leave it open. 얼마나 많이 창문을 연 상태로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됐어? 의문사에 투부정사 나온 거야, 얘들아. 의문사, 투부정사. 됐어? 전치사 뒤에 명사 필요한데 의문사 나왔지? 이 의문사가 뭐치 수식하는 거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잖아. 됐어?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냐? 명사 구잖아. 명사 구.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여기 투부정사 썼다고 막 틀렸다 이런 거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창문을 얼마나 많이 열어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됐어? 여기서 얼마나 많이라는 거는 여는 양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또 착각하지 말고. 여는 시간대가 아니다. 됐어요? 창문을 반만 열까? 요만큼만 열까? 이만큼 열까? 그거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 나와있네. A crab. 뭐 a crab은 약간 틈을 말하는 거죠. halfway는 절반이고요. 3/4 of the way니까 4분의 3이겠지. 자, 이걸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대요. The solution satisfies them both. 어떠한 해결책도 그들 둘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답니다. Enter the librarian. 자, 사서를 투입해라. 이어서 갑니다. She asks one. 자, 그녀가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Why he wants the window open. 왜 그가 창문을 열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근데 대답을 한 거죠. To get some fresh air. 자, 뭐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요. So she asked the other. 자, 그녀가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Why he wants it closed. 왜 창문을 닫기를 원하는지를. To avoid the draft.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외풍.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안 맞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After thinking a minute.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 그녀가 opens wide the window in the next room. 옆방에 있는 창문을 확 하고 열어버렸대요. 됐어? 뭐 하면서? Bringing in fresh air without a draft. 그러면은 외풍 없이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면서. 그럼 둘 다 만족됐네. 됐냐? 근데 여기에서 이 둘 다 만족했다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중요한 건 뭐야? 사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봐야 돼. 해결책. 얘들아, 아까 전에 이 두 남자가 이제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둘 다 만족하지 못한다. 어떠한 해결책도 둘 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얘네가 논쟁을 벌이는 피상적인 건 뭐였어? 얼마나 열어둘래? 였잖아. 그렇지? 이걸 갖고 해결이 돼?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건 해결이 안 돼. 닫아버리면은 얘가 불만이고 열면은 어쨌든 얘가 불만이거든. 이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 거야?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근원적인 방법. 지금 피상적인 논쟁은 뭡니까? 피상적 논쟁은 여기에 창문을 얼마만큼 여느냐였다고. 됐어?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뭐였어? 아니, 너는 창문을 왜 열고 싶은데? 너는 왜 창문을 닫고 싶은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잖아. 그렇지?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들어보니까 얘는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어서, 얘는 외풍을 피하고 싶어서. 그럼 둘 다 만족되면 되잖아. 야, 옆방 문 열게. 외풍 안 들지 너? 됐지? 야, 신선한 공기 들어오지? 됐지?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 해결이 됐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시사점은 사실 이 예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거야? 피상적인 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거지. 됐어?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볼게. This story is typical. 이 이야기는 전형이래. 일반 전형적인 거예요. Of many negotiations. 많은 협상이고 전형적인 예시인데요. Since the forest problem appears. 자, appear 투부정사 하면은 뭐처럼 보이다야. seem이야, seem. 알겠지? seems랑 똑같아. 자, 그러면 그 당사자들의 문제가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to be a conflict of positions. 입장에 대한 충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tend to talk about positions.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경향이 있겠죠. 내 입장에 대해서만 서서 얘기를 한다고. 내 입장에 대해서만.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냐?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종종 reach on empathy로 이제 연결이 된답니다. empathy.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막혀 있는 그런 길을 말해요. 막다른 길.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잖아.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봐. 어떻게 나오는가? 이 시사점이 무엇인가 봐봐. 장이야! 하는 시간 준다는 거야. 사서는 흔한 have invented. invented는 발명하다라고만 해석하면은 어색한 경우가 많아. 뭔가를 떠올려내다, 만들어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봐. 자, 얘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 해결책을요. 그녀가 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랍니다. if 나오면 그러면 뭡니까? 가정법이네. 그래서 여기 부분 가정법 과거 완료네.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d pp 나왔네. 됐어? 가정법은 언제나 중요하지. 언제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사서는 그녀가 해냈던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랍니다. 만약 뭐 했다면 그녀가 had focused 집중했더라면 only 오로지 어디에 on the two men stated positions 그 두 남자의 말해지고 있는 입장. 됐어? 여기 입장에만. 여기서 입장이라는 게 뭐야? 아까 쌤이 말했던 피상적인 거 말합니다. 피상적인. 됐어? 그러니까 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다면은 해결이 안 났을 거야. 어떤 입장이야? wanting the window open or closed. 그러니까 창문을 여니 많이 이런 거 있잖아. 창문을 열고 싶다, 닫고 싶다. 이런 그 두 남자의 그냥 처해 있는 입장, 언급된 입장. 이거에만 집중을 했다면 해결이 안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이 사서는 어디에 집중을 한 거야? 아까 말했지?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을 했다. 그래서 underlying 중요한 단어겠지. 이 부분. 대신에 그녀가 looked to their underlying interest. 여기서 interest는 이해관계라는 뜻이다. 이해관계. 됐어? 이자, 뭐 이익 이런 뜻도 있죠. 이해관계야. 그녀가 그들의 근원적 이해관계를 살펴본 거야. 어떤 이해관계야? A fresh air and no draft.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다는 거. 이게 근원적인 거지. 됐어? 이거에 대한 이해, 근원적 이해관계를 살펴봤어. 그래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이 글의 주제. 바로 써볼까? 근원적인 이해 관계를 따지는 것이,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죠. 따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주제이자 요지이자 요약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 말이 됐어요? 이 말이 어디에 나왔어? 여기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 됐어?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면 역시나 얘도 빈칸 내기 좋은 질문이야. 빈칸 내기 좋아. 빈칸 내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근원적인. underline. 그러면은 저 근원적인이라는 녀석의 반대말이 피상적인이겠죠. 피상적인. 반이어 중요하겠죠. 그럼 피상적인은 뭐라고 쓰냐? superficial이라고 해요. superficial. 그래서 이게 피상적인이죠. 뭐의 반대? underlying의 반대라고. 그럼 우리가 또 뭐가 중요하겠냐? 근원적인,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이런 단어가 중요하겠죠. fundamental 같은 그런 유의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두 개야. 두 개. 앞에 스토리텔링 다 필요 없어. 결국에 문제 해결하려면은 근원적으로 따져봐야 돼. 됐지? 어렵지 않죠, 내용?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지구 시간이 지금 나 사야 된다. 지금 지구 자리랑 스튜디랑 완전 생명 깔끔하게 개념만 정도 화학이 뜻도 개념은 또 있어. 나 생명한 개념을 좀 풀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지구 그거 좀 지구 그거 좀 중요한 그 쌤이 나한테 20문제 주는 거 존나 많이 나와. 지구가 당연하지. 애초에 지구는 지구가 수능형으로밖에 나온 게 없어. 지구가 뭐야? 왜냐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 전부 그냥 외우는 문제. 지구가 뭐야? 그렇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 물리 아니야. 솔직히 다른 단원이면 할만한 물리했는데 그게 기호가 물리 두 종? 이번 시험 범위가 어려워? 이건 너 1점일 거야. 내가 완전히 다 까먹었어가지고 지금 30% 들어왔어. 하나는 조성이잖아. 이번 학기는 지금 이번 시험 하나는 진짜 이번에 만약에 시간 좀 늘려. 우리 그 시간 좀 생각할 거는 많지. 아니 생각할 게 많은데 쓰면은 다 풀리거든. 표 같은 거. 이렇게 막 이거 그림 그리고 거기서 보면 짜증나던데. 그 영통해가지고 몇 개 보고 거기서 보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막 댓글에서 밑으로 존나 버리는데 내가 계속 막 칫솔 변기 소리 이거 듣는단 말이야. 무슨 웃김. 영통했다. 그건 어제 우리 영탐부 좀 재밌었어. 영탐부대 씨. P5 밑에 들어있는 전자겠어. 그리고 그게 제일 그 원소들이 제일 많이 나와. 아니다 이건 책가리밖에 안 보니까 오프에 나오는 거지. 주기적 성질 거기서 그 네온 이온 됐을 때 네온 전자를 시간은 주기적 성질 나지 않아. 질소, 산소, 플로린, 그다음에 플레, 나트륨, 알루미늄 이거를 소개가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주기적 성질 존나 어렵다는데 나 아직 안 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헷갈려가지고 많이. 아니 앞에가 더 어려워 뒤가 더 어려워. 이거를 근데 이게 스토리고 그렇지 그냥 앞이랑 비슷하잖아. 얘들은 지금 훨씬 어렵다면서 차이를 하는데 겉으로 봤거든. 근데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개념 잡고 많이 풀어가지고 시간 궁금한 있고. 지구과학도 그렇잖아. 우리가